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29페이지나 30페이지 정도에 특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제목의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펼쳐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특수한 글자는 옛날 말로 말하면 신살론입니다. 신살. 신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살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살풀이? 네? 살을 풀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 이상한 말을. 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살이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X자 같이 이렇게 생긴 거에 나무 목자에 요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살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몽둥이. 여기 네모진 거는 몽둥이. 요거는 또우자. 그다음에 요건 때린다는 뜻이에요. 뭐를? 나무를. 나무를 계속 때려요. 몽둥이로 반복적으로. 그러면 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일 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에 죽은 거랑 죽을 사라고 하잖아요. 예, 죽일 사하고 죽을 사는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죽은 거고 요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살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이게 신신자거든요. 이게 정신의 신신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심리나 정신이나 감각이 나의 패턴, 나의 결국에는 기질이 나를 뭐 한다 이거예요. 죽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내 성질을 통제를 못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에이씨 하고서 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살한다고. 근데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내가 저기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꼭대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질이 뭐 한다? 나를 죽이는 데 이를 수 있다라는 개념의 어떤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이 뭐냐면 그러면 그 기질이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특수한 글자라는 의미는 특수하게 강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에너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런 상태의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구나를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옛날에는 몇 가지의 이 신사를 했냐면 한 260가지의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면 살풀이 해야 된다고.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야. 260가지니까 안 걸리는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자고 그래요? 살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하자고 그래요? 이걸 풀어야 되니까 살풀이 하자. 살풀이. 풀이에요. 살을 없애는 거예요. 풀이. 이걸 뭐로 해요? 굿이라는 것으로 해요. 이런다고 이게 없어져요? 나의 기질이? 이래서 학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굿이라는 의미는요. 하나의 행사죠. 행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 행사처럼 행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선포예요. 선포. 내가 안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행사인 거예요. 굿이라는 건 야 내가 마음에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굿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녹여내고 풀어서 안 하겠다. 나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게 뭐였다? 굿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갔죠. 이거 하면 절대적으로 되는 줄 알고. 근데 굿을 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고 또는 뭐 가난할 사람이 부자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이래요?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게 학계에서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 나의 기질, 나의 어떠한 좀 편협되어 있는 성격이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일 수 있다.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똥꼬집 부리는 것도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똥꼬집 부리는 거, 또 과도한 행동, 과도한 말, 그렇죠? 과도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살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학계에서 이렇게 조사를 260가지를 신빙성을 조사합니다. 신빙성.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걸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만 타당성 있다? 예, 9가지만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고 9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가지로 현혹되지 말고 뭐 몇 가지? 9가지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9가지도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질, 심리나 정신이나 감각 이런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게 뭔가 뿅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살풀이 한다 무슨 푸닥거리 한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참 모르면 병이다라고 생각하셔요. 모르는 것도 병이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라는 거를 한두 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얼마 주고 구술했대요? 6억? 6억 주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위기 탈출하려고 6억 주고 구술했대. 근데 탈출이 돼요 그거? 탄핵이 안 돼? 돼. 탄핵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기질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는데 그거 바뀌어. 그러니까 삶은요 내 성품을 잘 다스리고 기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국에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내 몸의 상태가 결국엔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몸의 상태는 나의 심리 상태, 나의 행동의 상태, 나의 말의 상태, 나의 기질의 상태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그 기질이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 상황이 되지면 안 돼요. 죽는 상황이. 이게 전역석자에 이게 비수변자를 써서 이게 죽을 사자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전역이래요.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이 어두워졌는데 거꾸로진 거야. 뒤집어진 거야. 이게 이렇게 발라당 넘어간 거예요. 발라당 넘어가서 전역이 됐어. 그럼 무슨 얘기? 죽어 있는 거죠.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악이라는 말도 보면 악이 이렇게 쓰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악을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이라는 말은 요 글자가 아자인데 무덤을 뜻해요. 무덤. 이 안에 문이 없죠. 문이 없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 문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소통을 하지 않는 마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도 악한 마음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듣는 마음이 뭐한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의 말 안 들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잘 들어봐봐. 자세히 들어봐봐.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악. 저 사람 사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할 때 사악이라는 말 쓰잖아요. 사악. 뭐를? 내가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누굴 죽이는 것보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게 제일 사악한 거예요. 내가 무덤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느껴? 못 느끼잖아. 그렇죠? 그래서 살이라는 것을 살풀이, 굿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굿하는 건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굿이 나빠. 굿이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근데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왜 나쁜지를 알려줘야지. 그렇죠? 왜 무슨 원인에 의해서 그게 왜 나쁘냐. 왜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예전에도 그 불교 행사 중에 야단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단법석. 야단법석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그러죠? 아세요?
야단법석이란 말 안 써보셨어? 예, 야단이라는 것은 바깥에 바깥에다 단을 쌓고 야단. 바깥에다가 공터에다가 야단을 쌓고 법회를 하는 자리. 그래서 야단법석이에요.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막 꽹가리 치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 야단법석이야 이 말은 시끄럽다는 얘기잖아요. 종교 행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야단법석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떠드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예? 그냥 아이고 웬 야단법석이야 이런 말은 쓰고 그거 불교 용어인지 어디 용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판, 사판, 공사판은 들어보셨어요? 예? 이판은 뭐고 사판은 뭔지 아세요? 예? 절간에 이판승하고 사판승이 있어요. 근데 이판승은 뭐냐면 공부하는 스님, 사판승은 일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시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판승, 그 다음에 절간에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종교 행사를 주로 하는 게 이판승. 근데 이판, 사판, 공사판이에요. 이판, 사판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공사판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사판은 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판은 뭐냐면 밥벌이를 해주는 게 사판이거든요. 바깥에서 시주를 걷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먹고 공부를 하고 저희 절간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사판승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니들 똑똑하지 않다. 에? 맨날 저기 어디 가서 시주만 하고 오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공사판이 뭐예요? 사판이 없어진다고. 그럼 굶어 죽는다고 다. 예?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이루어야 돼요. 자, 국가에는 정부라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처럼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만 있다고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을 무시하면 국가가 존속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국민은 또 지도자의 어떠한 지도를 잘 따라줘야 되는 게 또 맞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무시하고 탄압을 하거나 어렵게 하면 이게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예?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판사판 공사판? 예, 재밌다는 얘기죠?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살 중에 9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뭐냐면 괴백량이라고 하는 한가에 묶여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괴강이라는 게 나와요. 괴강. 예, 괴강. 옛날엔 괴강쌀이라고 했는데 괴강이라고 합니다. 괴강쌀.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괴강이라는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지도자적 에너지다. 예, 지도자적 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리더십. 예, 리더십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 노릇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장 노릇. 내가 우두머리 역할. 이게 괴강이란 말이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 중에 뭐라고 해요? 진. 예, 이걸 외우는 게 쉬워요. 예, 무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기에? 예, 경경 쓰고 경경 쓰고 임임 쓴 다음에 진술 그 다음에 진술 이렇게 쓰시면 이게 괴강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간지로 천간 글자, 지지 글자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존재했을 때만 괴강이라는 에너지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대장 노릇하는 에너지가 발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괴강이라는 에너지가 왜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사람들 중에 내가 잘났다, 내가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잘못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지시형의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모든 걸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이 결국은 괴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있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는 분은 자, 요렇게 있을 때는 하나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일주하고 월주에 만약에 이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몇? 예, 3배.
곱하기 3배의 에너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곱하기 3배의 에너지로 여기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은 집에서도 대장 노릇해요. 원래는. 만약에 본인이 대장 노릇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병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아니 내 기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질을 못 펼치고 살면 병이 나죠.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인. 양인이라는 글자. 양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 결정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뭔가를 결단하고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맹세를 할 때 양뿔을 붙잡고 맹세했죠. 그러니까 소뿔을 잡고 맹세하더니 뿔을 잡고 맹세했대요. 이거 처음 들으시나? 예, 그만큼 단호한 어떠한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잡고 맹세하듯이 명확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 병호, 무호, 예, 그 다음에 임자라는 글자들이 있는 분이 그런 기질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이 어디에 많은 사람? 예, 월주와 일주에는 더 세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지금 저기 종이를 드렸잖아요. 자기 사주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괴강이다 하면 괴강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또 뭐 양인이다 하면 양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자기 거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실습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설명 드린 대로 잘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자, 양인이라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결단하는 건 좋은데 그냥 뭔가 확고부동하게 결단하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나쁜 점은 뭐냐? 냉정한 거예요. 냉정. 예, 까칠하게 냉정한 거.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아니면 아니야. 기백이야. 그래서 확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요 기질들. 병호, 부호, 임자. 지금 무호일주들이 여기 두 분 계시죠? 제가 아까 아침에 만난 무호. 예, 두 분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납니다. 그냥 명확한 거. 근데 명확한 게 장점이자 또는 단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 적당히 좀 봐줄 건 봐줘야 되는데 봐주는 게 없으니까 확 그냥 예?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호라는 날이 나와요. 백호. 예, 백호. 이게 하얀 호랑이라는 건데 이 백호살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갑진. 또 뭐가 있어요? 을, 미.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병진. 병술 참. 예. 그 다음에 예, 병축. 그 다음에 무술, 아니 무진. 그 다음에 임술. 그 다음에 개축. 요 글자들이 백호에 해당된다. 요거는 뭐냐면 용감함. 용감함. 자, 용감함인데 딴 말로 말하면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행동을 과잉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하면 무모함이 돼요. 무모함. 그러니까 여기는 행동형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를 밑에다가 뭐냐 무모할 수 있다. 무모함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자, 무모함인데 어떤 무모함이냐. 자, 백호라는 걸 만나려면 하얀 호랑이를 만나려면 옛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산 중에 야밤에 깊은 산중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담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백호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겁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월주와 일주에 이 백호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그래서 여자분들도 보면 야밤에 그냥 꼼꼼한데도 그냥 확 지나다니고, 예? 저는 이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밤 이렇게 들어갈 때 되게 막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들은 막 여자분들이 그냥 그런 데를 막 그냥 아무 소리치도 않고 다녀. 깜짝깜짝 놀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 난 무서워. 여자들이 더 무서워 내가 볼 때. 예?
자, 그래서 요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시고 너무 무모하게 행동을 용감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괴백량이라고 해서 옛날 말로 괴백량이라고 해요. 이걸 한데 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양적, 즉 남성적인 기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이게 3종 세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자가 아니요. 네,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이 괴강살, 양인살, 백호살만 있어도 뭐를 했냐면 남편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조선시대 때. 왜? 아니 그때는 가부장적 시대여서 여자가 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자가 막 능력 발휘하고 막 진취적이고 막 용감하게 무쌍하게 하고 이러면 남자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남편 잡아먹을 니은이요, 니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니은이요, 니은이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듣네. 예. 니은오 미음도 있어요. 니은오 미음. 예? 아시겠죠? 예. 자, 예. 한 박자가 늦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괴백량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 밑에 글자가 있어요. 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에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배당하기 싫다. 그 다음에 남이 자신을 믿고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한다. 추진력이 있고 배짱이 있다. 그 다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명예지향적인 성격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릴 적에 뭐한다? 사건 사고가 많고 다칠 위험성이 있다. 왜? 아 이렇게 용감하게 다니는데 뭐 아무데나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접질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왜? 용감하고 결단을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 보여줘야 되잖아. 먼저 뛰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저 고랑 있죠? 이렇게 폭파해지는데 이렇게 건너뛰기 하는데 내가 대장이면 내가 먼저 뛰어야지. 누가 뛰어? 그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괴백량이 많은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다. 예, 나는 좀 많은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3개 이상 있다. 요거 3개 이상 있다. 괴백량 중에 요거 3개 이상 있다. 예. 2개 있다. 이게 2개가 다 있다. 요거 2개가 다 있다. 대장이시죠. 예, 대장. 야,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무섭지. 누가 건드려? 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뭐냐? 커리우먼을 말합니다. 커리우먼. 능력 있는 여자. 예. 아우, 그런 능력 있는 여자가 요즘에는 인정받는 시대예요. 예. 옛날에는 능력 발휘하면 그냥 암탉이 울면 뭐 한다고 그래요? 집안이 망한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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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역마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역마살이라고 해서 그 돌아다니는 행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은 집안에 붙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역마라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행동력을 의미합니다. 행동력, 그러니까 활동성, 활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 신, 사, 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신사해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이게 인이라는 글자도 그 계절학적으로 보면 봄의 처음, 그 다음에 가을의 처음, 여름의 처음, 그 다음에 겨울의 처음의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월이 되면 봄이 시작되고 신월이 되면 가을이 시작되고 4월이 되면 여름이 시작되고 해월이 되면 겨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적 에너지죠. 예, 활동적. 시작은 뭐든지 활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는 행동이 활동적인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행동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움직임이
예. 그러니까 움직임. 요거는 결정. 요거는 감정. 요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행동력이나 활동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원래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내 글자 중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뭐 사라는 글자가 있거나 신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역마살이라고 해서 활동적 에너지가 있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앞에 말한 아까 궤백량 얘기했죠. 그럼 궤백량이 있는 사람하고 궤백량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럼 궤백량이 없는 사람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대장 노릇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장 노릇 시키면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조 역할,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나한테 적합한데 자꾸 대장 역할을 자꾸 강요를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반대로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 부하 노릇 하려면 쉬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시키는 거 막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거 하려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신사회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없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걸 싫어할 수 있다. 싫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이라는 것이 있는 분은 특히나 이 월주와 일주에 있는 분들은 예,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내가 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사해라는 글자가 있거나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집에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럼 뭐 한 거다? 아픈 거예요. 병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라면 신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결정이니까 목적이죠. 목적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목적에 의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그리고 여기는 감정이죠. 예, 쉽게 말해서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분.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하고 신금이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신금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움직인다면 이 사화는 기분파예요. 그래서 오늘 기분도 좀 이상한데 바닷가나 갈까? 하고 그냥 가는 거. 이게 사화의 기질이에요. 예? 갑자기 나타나는 기질. 예. 그 다음에 요 해수라는 건 생각. 이건 뭐냐면 기억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 가봤던 곳. 예전에 가봤던 곳 다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내가 옛날에 어딜 갔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요 기질이에요. 요게 해수예요. 그래서 해수가 있는 분들은 메모리, 즉 내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거나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갔던 곳만 가는 거죠. 여기는. 예,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를 자주도 가는 거예요. 자주. 갔던 곳을 자주 가는 것이 해수예요. 자, 해수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예전에 내가 갔는데 너무 좋았던 곳에 다시 가보세요? 안 가보세요? 안 가본 거면 아픈 거라니까. 가봐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거지. 예? 안 가면 아픈 거예요. 예. 원래는 가고 싶어 해. 이게 그 기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마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동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활동적 직업이 좋아요. 그래서 저기 운송 수단 있죠. 뭐 버스 기사, 그 다음에 무슨 스튜어디스, 그 다음에 해외 출장 많이 나간 외교관, 막 이렇게 해외를 막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에 적합한 이유가 활동성, 집에만 있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자꾸 다녀라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 떠나서 한 4박 4일? 한 4일, 5일 딱 지나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요. 누구는 4일, 5일 지나도 막 난리가 나고 좋고 막 이게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면 나갈수록 힘이 나는데 저는 바깥에 나가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저는 한 달 내내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질상.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 보고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이게 많아. 그럼 집에 붙어 있겠어요?
내 남편이 이게 많아. 집에 붙어 있을게요? 와이프도 이렇게 많으면요 집에 안 붙어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 그냥 잠깐 와서 잠만 자고 가고 잠만 자고 나가고 계속 그래요. 이게 하숙집인지 집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예? 하숙을 하는 거야 하숙. 예?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 에너지가 많으면 그렇다. 그래서 애기들도 보면요 꼬맹이 있죠. 2~3살 된 애기들도 이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왔다리.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마는 강한 활동력을 의미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 앉아서 일하는 직업보다 활동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비행기, 비행사, 파일럿이나 스튜디오스, 뭐 무역업, 외교관, 관광가이드, 통역, 군인, 경찰, 영업계통에 어울린다. 근데 이게 왜 옛날에 역마 살이 됐을까요? 죽는다? 옛날에는요 멀리 가면 위험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산적 만날 수도 있고 병원도 없는데 병 걸리면 뭐 저기 타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많이 하는 사람이 사고가 많이 나지 운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나요. 운전사고 안 내잖아요. 결국에는 접시 많이 닦는 사람이 그릇 많이 닦는 사람이 접시 깨잖아.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빈도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움직임이 많은 만큼 움직임에 따른 사고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그거에 맞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왜 이게 역마 살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너무 돌아다니면 그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화살이 있어요. 도화살. 예. 이게 도화살이 되게 재미나는 건데요. 그 뭐 옛말로 말하면 아우 내가 도화살이 많아서 뭐 저 이성관계가 뭐 복잡하다는 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도화 예, 이게 뭐냐면 인기와 매력이에요. 인기와 매력을 발산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자오 묘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인기와 매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우리 흔히 말해서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이 글자가 되게 많습니다. 예. 뒤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예. 좌우묘가 예. 이게 많으면 뭐 하는 거냐면 인기와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나를 죽이느냐? 자, 사람이요 옛날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은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눈에 띄고 자기 PR이 되고 연예인처럼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어떠냐면 누구한테 주의 주목을 자꾸 받고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데 나보다 얘가 인기가 있어 부하가 그럼 얘 그냥 놔둬 죽여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얘가 더 잘나 보이고 인기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예? 물론 좋은 왕이거나 좋은 지도자면 그냥 그래 얘를 잘 활용하겠지. 그런데 이게 조금 질투가 강한 어떠한 왕이었다. 그러면 얘가 아무래도 나를 머리 꼭대기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화살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수의 기운. 이거는 생각, 즉 지식의 도화예요. 지식.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의 도화예요. 그러면 생각과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똑똑함을 나타내는 도화예요. 그래서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거, 뭔가를 많이 하는 거, 뭔가 잡학하게 깊고 넓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수가 있는 사람들이 말빨이 좀 센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게 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말빨이 센데 공부한 만큼 말빨이 세야 하잖아요. 근데 자수가 있다고 공부 안 하면 말빨 세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수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 즉 공부하고 깊은 생각하는 지식을 담는 힘이 강해서 그것이 매력으로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자수가 있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에너지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한 몇 마디 나눠보니까 바닥이 드러나. 그러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꽝인 거예요. 근데 일단 자수라는 것은 지식의 도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학식, 지식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감성이죠. 감성. 감정과 감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표현의 도화예요.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표현하고 나를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내 상태와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내가 울어버려. 상대방도 울릴 수 있지만 내가 말하다가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게 애절히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기 정치 이렇게 뉴스 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요즘에 아주 재미나요. 그 류여해라는 분이 있어요. 류여해 자유한국당에. 그 보면 막 연사로 해가지고 막 맨발 디바처럼 저 신발 벗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오화의 도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해서 그것이 몰입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기질이 돼야 되는데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는데 이거를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떠한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상해질 수 있지만 일단 오화라는 에너지는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뛰어난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세한 자기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왜 방송까지 타겠어요? 예? 그 좀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꼴불견 같은데도 방송을 타요? 왜냐면 그 감성이 너무 드러나니까 주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게 좋은 방향으로 주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주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의 주목을 받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묘는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어떤 거냐면 발랄함, 즉 발랄함, 이게 재기발랄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깜찍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깜찍, 애교, 쉽게 말하면 이게 행동이 예쁜 사람들을 말해요.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행동이 예뻐요. 일단 그래서 행동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힘도 강하고 율동 같은 거 따라하는 힘도 강하고 그래서 묘목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행동이 예뻐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동거지 몸매무새라고 하죠. 몸매무새가 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차분해 보이고 어디 가도 그냥 얌전해 보이면서도 예쁘장해 보여요. 그런 모양새를 하는 사람들이 요 묘도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 묘도화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북한 가기 전에 거기 어디야 연길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거기 보면 이제 북한 식당을 갔더니 이 묘도화를 발휘하는 북한 식당 주인이 저기 식당 종업원이 저기 팁을 줬어요. 이렇게 저기 달러로. 그랬더니 같이 가신 분이 이렇게 팁을 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일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없습니다. 예뻐 보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허연 어르신들은 막 이뻐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냥 너무 어색한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일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일 없습니다라는 뜻이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르신들 볼 때는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그러니까 막 뿅 가가지고 눈이 막 이만해진 거예요. 그런 애교, 행동.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은근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 묘목이 많은 분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묘목이 많은 분. 있어요. 그게 나타난다니까. 안 나타날 수가 없어. 은근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유금이라는 것은 결정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아셔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멋있는 거, 멋있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근엄한 거, 그러니까 멋있고 근엄하고 결단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중함도 있고 좀 이렇게 명확함도 있고 약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좀 바르게 보이는 거 있죠. 바르게. 예, 좀 바른 모습. 이런 것들. 뭔가 강직한 이런 것들이 보여서 매력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그래서 이게요. 되게 재미난 건요. 제가 이게 임상을 하면서 연예인들 있잖아요. 우리 장동건, 고소영, 또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요. 기본이 이 글자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사람. 그걸 갖다가 옛말로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닭 속에 뭐가 있으면 학이 한 마리 있으면 그게 눈에 확 띄듯이 이 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한 3개 있잖아요. 예, 간첩노로 못해요. 왜냐면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쓱 지나가만 가도 눈에 확 띄어요. 예, 그거는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야. 겉모양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 자체가 눈에 띄어버려요. 자, 나는 요 밑에 도화가 2개 이상 있다.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지나만 가도요 눈에 확 띈다니까. 예. 근데 이게 없잖아요. 안 띄어 눈에. 주의 주목이 안 돼. 아무리 내가 매력 발산을 하려고 해도 잘 나한테 주의 주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옷을 뭐 예쁘게 입건 안 예쁘게 입건 화장을 진하게 하건 안 진하게 하건 상관없이 눈에 띄어요. 그거는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2글자 이상 있다. 예. 그러면 몸조심을 해야 돼. 왜 몸조심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게 2글자 이상 있다 그러면 눈에 뭐 한다? 잘 띈다 이거예요. 예. 나쁜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면 바로 들통나. 바로 왜? 예, 바로 눈에 띄어요. 자, 어떤 거가 같으냐면 차량 넘버가 00000이야. 그럼 기억에 남아야 안 남아요? 금방 남죠? 저 0000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번이에요, 연번. 연번과 같은 거예요. 예. 늘 여기다가 빨간 마우라 하나 끼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마우라.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화는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 끼가 있어서 연예계, 예술계, 방송계에 적성이 있다.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 성악가, 화가, 무용가, 아나운서, MC, 정치가 등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요. 이게 없으면요. 주의 주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근데 이게 없다.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넘겨서 명예. 명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명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일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예를 중시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무슨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는 옛날에는 화개살이라고 했어요. 화개. 화개살이라고 하고 지금은 뭐 현대사회에서 명예라고 하는데 명예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명예적 에너지인데 이 화개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존감이나 또는 뭐예요? 네? 반대적으로 내가 명예를 중시한다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뭐를? 예? 예, 자존감이 엄청 세고 자존심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 술, 축, 미라는 글자가 중에 요 진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토의 의뢰. 요거는 음토의 에너지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진술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자존심이 많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거만해 보이고요. 진술이라는 글자가 많으면 약간 이렇게 겉으로도 이렇게 턱도 이렇게 탁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어깨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존심 세거든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 충미는요 속으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요 화를 내요. 자존심 건드리면 화를 내버려요. 화. 여기는 삐져요. 삐침. 네?
그래서 여기는 자존심 검들은 뭐 한다? 충미는 삐쳐. 예, 여기는 화를 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진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하고 충미라는 글자가 있는 분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톡이잖아요. 톡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존중. 예. 예. 명예라는 것은 존중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왜 화개살이 스님 되는 사주냐 이렇게 얘기했냐면 존중받고 싶은데 일반 생활을 하게 되면 존중 못 받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여자나 남자가 무슨 존중을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양반네 뭐 고관대작이면 중될 일도 없지만 그런데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스님이 된다라는 의미는 내가 존중을 받고 남들로부터 내 자존감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지 않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려. 이게 결국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 화개살이라고 하는 진술충미가 말하면 종교인, 즉 스님 같은 종교인이 많이 됐냐면 이유는 자존감이 센 사람들이 보통 종교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죠. 예. 그래서 진술충미가 많으면 약간의 종교성이 센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 가운데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자존심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자존심 건드리는 순간 뭐예요? 요쪽 과들은 화를 내버리고 요쪽 과들은 삐져버려요. 삐져버린다. 난 잘 삐진다. 이러면 분들은 여기 쪽이고 이제 좀 화를 낸다 그러면 여기 쪽인 거죠. 근데 아래 글자가 요게 4개가 다 있다. 답이 안 나와. 그분들은 그냥 진짜 그냥 진짜 종교인으로 살아야 돼. 그 정도로 명예가 자존감이 엄청 센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내가 예의를 갖춘다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죠. 내가 존댓말을 쓰는 것은 상대방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존댓말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 내가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존중만 받으려고 하고 존중을 안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약간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런 자기의 어떤 모습에서 존경받을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존경받을 모습이 안 나오면서 니들 왜 나한테 존경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워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와이프한테 또는 남편이 와이프가 남편한테 존경과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과 존중을 받아요. 근데 나는 존경과 존중을 해주는데 이쪽에서는 야야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막 무시하고 하면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차이. 우리가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그게 뭐냐면 성격 차이가 아니야. 뭐의 차이? 존중과 비존중의 차이예요. 존중하는데 왜 떨어져? 그렇죠?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왜 떨어져? 그게 성격 차이예요? 아니에요. 말로는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막 다루는 건 아니죠. 바가지 박박 긁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천문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문성. 거기 한 문자로도 보면 천문성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글. 천문. 그러니까 하늘의 글을 읽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천문성은 약간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거기 보면 사람 살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해요. 자, 사람 살리는 에너지를 한번 이게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에너지가 왜 생겨요?
왜 생겨요? 저 사람을 내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겨요? 사랑이 많거나, 사랑이 많거나 또 관심이 많거나, 예? 예? 그다음 관찰을 잘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듣는 힘이 강한 거예요. 듣는 힘, 응? 듣는 힘, 보는 힘. 예,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관심 있고 사랑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살리는 에너지는 뭐냐? 해묘 미 술 인 유 예, 진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글자들이 요 천문성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걸 깨닫는 힘이 강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이야기에 심취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빨리 깨닫. 근데 이 특징을 보시면 요 글자들이 대부분 목기가 강한 글자들이 대부분 주류고요. 그 다음에 관찰 능력이나 명확함이 강한 에너지가 주류예요. 요 진토, 인목, 미토, 묘목, 해수 자체가 목기가 강해요. 그리고 술토나 유금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에너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살리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살아요. 내가 안 하면요. 뭐가 떨어지냐면 내 안에 소위 말해서 마음의 에너지, 즉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족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해묘미술 인유라는 글자가 이 아래에 지지 글자 중에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3 이상 있다. 곱하기 3, 3개 이상. 요렇게 뭐 이렇게 있던 하여튼 3개가 이상 있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요 사람 살리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본인한테 만족감도 있고 삶의 윤택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있다. 예를 들어서 5개 이상, 6개 이상 또는 7개 이상, 3글자 이상 있다 하는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 대역죄인인 거지. 대역죄인. 죄인이요, 죄인. 예. 왜냐하면 살려라 하고 명령 내려서 예, 하늘에서 에너지를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대역죄인이지. 예?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예? 예. 죄라는 것하고 허물이라는 건 틀려요. 죄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예, 사람을 안 살렸다. 예. 자, 여기 저 글자 중에 이렇게 2글자 이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2글자 어디든지 2글자 이상 있다. 나는 예, 죄인이죠. 예, 죄인이죠. 예. 죄인으로 사는 거죠. 죄인으로. 예, 죄인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려야 돼요. 예, 열심히 살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살리고 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열심히 하셔서 예, 사람들 많이 살리시면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수에 저희 공부를 하고 한 중급반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냥 식당 구분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깊이 들어가진 않으시는데 식당 구분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수에. 그분 이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씨인가? 네, 이제 하여튼간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한 6개월 만에 제가 여수를 갔다가 만났는데 너무 젊어지신 거예요. 50대 거의 60대 가까이셨는데 뭐 한 4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아니 화장을 진하게 하는 분도 아니에요. 갑자기 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만큼 내가 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살리는 만큼 그 사람 살려준 만큼 내 수명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럴 법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펴지지.
예? 그리고 당연히 젊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자가 젊어진다. 예,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제가 좀 늙어 보이죠. 이 머리가 허해서. 예. 자, 그래서 살리는 자가 젊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면 나도 젊어지지만 남을 살리는 만큼 나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게 살고 싶지 늙어서 쭈글쭈글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젊게 사세요. 예쁘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고 사람의 개성, 적성, 느낌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아까 관찰을 잘한다고 했죠? 하늘의 글을 읽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종교, 철학, 사상에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종교인, 역학자, 지금 상담가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침이라는 게 나와요. 현침. 현침살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천문성이라고 했지 천문살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옛날부터. 예, 천문성 에너지. 이거는 살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살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남을 살리려다가 내가 죽는 경우가 있죠. 살신성인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많으면 남을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몸을 관리해서 내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정말 정신이 올바라지고 육체도 정상으로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온전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더러움, 병을 옮겨오는 힘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빨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흡수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패되죠.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럴까봐 나 이 공부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참 걱정도 팔자야.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거는 세상 법칙이 그래요.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더러운 것은 깨끗해지려 하고 깨끗한 건 더러움을 청소하려고 하는 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서 내가 체질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좋아지긴 했는데 왜 그 뭐 조금만 먹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좀 이렇게 날씨만 좀 변해도 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똑 떨어져 봐요. 티 많이 나요? 덜 나요? 더 많이 나요. 더러운 물에는 아무리 더러운 거 넣어도요. 티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거기 때문에 뭐가 살아난 거예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예, 센서가 아주 살아나서 그걸 모든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런 공간 저런 공간에 딱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가버려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우리 선생님들이 그 뒤에 계신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어느 가게나 또는 어느 식당이나 텅 빈 데 가도요. 제가 들어가서 좀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요. 예, 우르르 와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청결한 에너지로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사는데 맑은 물로 가지 더러운 물로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그러한데 식물들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공기 깨끗한 데 찾아가고 물 깨끗한 거 찾아가고 음식 깨끗한 거 찾아가고 분위기 좋은 데 찾아가지 이상한 데 찾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보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오손도손 저기 로비 뭐라 그래요? 거실에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오손도손 있다가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불 딱 꺼지면서 예? 다 각자 방으로 휙! 왜?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딱 들어오면 아빠다! 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무슨 뭐 개가 저기 주인 반기듯이 막 애들이 막 쫓아가고 이러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가서 자 어떤 집은 장사가 잘 돼요.
어떤 집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의 얼굴을 보시면 돼요. 그 주인의 얼굴이 맨날 죽상이야. 막 인상 쓰고 있어. 막 눈이 막 이상해. 그러면 누가 들어와 누가. 막 스마일이고 기분 좋고 에너지가 막 긍정 에너지가 나오고 아주 밝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도 아유 주인 때문에 오지. 안 그래요? 그게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있느냐.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왕따지?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에너지를 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내봐요. 예? 사람이 붙지. 안 붙어요? 그렇죠? 똥파리도요. 맛있는 걸 알아요. 예? 똥파리도 왜 거기 껴요? 예? 그게 맛있는 거 좋은 거를 알아요. 자기 좋은 거로 간다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나를 왜 사람들이 떠나지? 그럼 내가 무슨 에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남 탓을만 하죠. 남 탓만. 남 탓하면 해결이 안 나요. 자, 현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현침은 옛날부터 현침살. 이건 뭐냐면 섬세한 에너지. 섬세한 에너지. 정확한 거. 정확함, 명확함 이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침이라는 말은 그 옛말로 말하면 칼에 맞아 죽는다예요. 칼에 찔려 죽는다예요. 왜? 바른 말, 옳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명확한 소리, 정확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에 왕한테 바른 말하고 정확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칼 맞아 죽죠. 그 말이에요.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는 좀 뭐 관계가 좀 이상했을 수는 있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 오화라는 에너지, 미토라는 에너지, 신이라는 에너지, 신이라는 에너지. 그래서 가보미 신신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은 현침이라는 에너지, 말의 힘이 되게 명확하고 세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섬세하고 정확함과 명확함이 무엇으로 승화되느냐면 날카로움. 날카로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한 말이에요. 나는 그냥 세게 말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 어떻게 들어요? 세게 들어요. 세게. 이게 말의 힘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날카로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에 뭐예요? 힘이 강하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말을 그냥 막 세게 하시면 사람들이 상처 다 받아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세게 얘기하느냐고. 너무 세게 하는 거. 너는 말을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요. 항상 제가 말했지만 제가 늘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원인, 과정, 현상. 자,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할 때 현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고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너 그따위 행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이래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이러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가 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야 행동 똑바로 해. 이러면 누가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혼낼 때도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냥 윽박 지르고 그냥 그 현상에 매달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혼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혼난 기억만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억울함이 생겨. 그러니까 맨날 나만 혼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혼을 내도 혼을 내야 된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승질급하고 목화가 강한 분들, 목기, 화기가 강한 분들은 앞뒤 안 보고 일단 혼을 내죠. 자 나는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서 혼냈다. 혼내는 타입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저 묘유증 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묘유증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적하려고 하니까. 묘유증 있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건데 묘유증 있는 사람들은 약간 다 일일이 설명해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확 질러버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럼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현침이라는 말은 칼 맞아 죽는다는 말이 왜 됐냐면 그게 칼 안 맞아 죽으려면 뭐예요? 원인 과정 현상을 순서대로 쫙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예. 당신이 이런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현상을 만들어서 내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예.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와이프 간에 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말이 그러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100%. 100% 소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저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영향이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확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도 요리를 잘해야 돼요. 말도 요리가 필요해요. 요리도 맛있게 해야 사람이 받아먹죠. 그러니까 말도 조리조리 요리조리 잘 말을 해야 사람이 납득이 되고 받아 먹어요. 그런데 들어 먹는다고. 근데 맛없게 얘기를 하면 누가 먹어? 웩 해지. 뱉어내지. 그렇죠? 그래서 요 글자가 있는 분은 좀 조심해라. 자, 갑이라는 것은 목기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지적이에요. 갑목 자체는 행동에 대한 지적을 잘합니다. 오화는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어요? 감정에 대한 지적을 해요. 너 그렇게 나한테 얼굴 붉힐 거야? 너 그렇게 나한테 화내는 게 맞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 요거는 삐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한 거에 대한 어떤 날카로움이고, 요거는 뭔가 결정에 대한 날카로움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그따위로 할 거야 하면서 너 그게 결정한 게 맞아?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신금, 요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지적, 요 두 가지가 좀 감정에 대한 지적이고, 요 행동에 대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적에 대한 부분, 잔소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깊이 하면 지장간 글자까지 보면 더 재밌어요. 지장간 글자까지 보면 내가 그런 지적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뾰족한 것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좋고 섬세한 것을 잘 보고 다루는 능력이 있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문인, 기자, 침술사 또는 이렇게 정비하는 거, 영양사, 정육점, 일식요리 이렇게 섬세한 일을 하는 쪽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의료직이나 수술 같은 거, 기술직 이런 거에 또 좋다. 그래서 말이 날카롭고 직설적인 게 단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10%로 얘기해도 남은 100%로 듣는다. 그거 잘. 다음은 이제 귀문관살이라고 하는데요. 귀문.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잠시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또 이해하겠습니다. 자, 귀문은요, 귀신의 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촉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촉, 느낌, 촉, 감각이 남다르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남다르게. 그러니까 무슨 힘이냐면 예측이나 또는 추측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예요. 예측, 추측하는 힘.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진해. 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유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인, 미인 그 다음에 사술 그 다음에 자 오축 그 다음에 묘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게 다 다릅니다. 거기 가로 쳐놨죠. 뭐라고 써 있어요? 진해는 뭐를 느끼는 힘이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이상하거나 관계가 민감한 거에 대한 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진해 기문관살들이 많은 분들 진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에너지가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떨어져 있어도 여기 떨어져 있어도 발동을 합니다. 다만 요 두 개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을 때는 100% 나타나요. 100의 힘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80의 힘으로 나타나요. 80. 그 다음에 한 다리 건너서는 어떻게 써요? 60의 에너지로. 그 다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40% 정도의 에너지로 이렇게 반감이 돼요. 그런데 일단 요 가운데에 만약에 이 진액, 자유, 미인, 사술, 오축, 묘신이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촉이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느끼는 감각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거는 사람 간 관계. 왜냐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관계고 해수라는 생각이잖아요. 관계를 생각하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두 사람 둘이서 싸웠나 봐. 저 두 사람은 부부관계인가? 두 사람은 친구인가? 이걸 바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금방 착착착 느껴버려요. 그게 진의 기문관살이에요. 근데 이게 진의 기문관살이 그냥 여기에 있다라고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는 사람이 진월, 진월이 있는 사람이 뭐? 진토가 있는 사람이 해월. 요때 또 발동하기도 해요. 그게 이상하게 발동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예민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진토에 있는 사람은 해월에 예민해지고 해수가 있는 사람은 언제? 진월에 관계가 예민해지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관계를 알아내는 힘. 관계를 알아내는 힘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은 생각과 결정이에요. 그래서 남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힘이에요. 읽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빛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촥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의 무당 비슷할 정도로 이게 알아맞힙니다. 그래서 이 귀문관살 중에 제일 센 게 이 자유예요. 자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강하면 옛날에는 무당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무당. 예. 요 에너지. 그 다음에 미인은요, 뭐로 하는 거냐? 모양. 예.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모양.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 모양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경이 바뀌었다든지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든지 집에 어떤 물건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잠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왔다 갔나? 하고 알아차릴 정도로 모양이 바뀌는 걸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이 형상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을 금방 탁탁탁 캐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 미인이 있는 사람이? 예? 창고 관리. 예, 창고 관리하면은 새 나가질 않아. 누가 가져간다 금방 알아 그냥. 예? 창고 관리. 예?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예, 창고 관리. 자, 지네가 있는 사람 뭐 관리하면 좋겠어요? 사람 관리. 예, 사람 관리하면 잘 되죠. 왜냐면 관계를 아는 힘이 세니까. 사람 관리에 탁월함이 있죠. 예, 요거는 뭐다? 창고 관리. 예, 요거는요, 무당의 무당. 쉽게 말하면 너무 생각을 알아맞히니까 약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술이라는 거하고 우축이라는 것은 이거는 외부적 감정, 외감정이에요. 외부 감정.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부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외부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외부적으로 나타난 형상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느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예민함이 있어요. 자, 사화라는 것은 뱀과 개예요. 뱀, 개. 그럼 그 예민함은 뭐냐면 뱀하고 개하고 싸우는 거 동영상 그런 거 보셨어요?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뱀하고 개는. 예. 저기 돼지는 뱀이 오면 그냥 잡아먹어 버려요. 근데 개는 뱀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예. 예. 목숨 끊어질 때까지 싸워요. 네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부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아무도 몰라도요. 개는 뱀이 오는 걸 알아차려요. 예, 그 정도로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힘. 그게 사술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오축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그 안에서 고집적으로 일어나는지.
예, 그러니까 그 감정이 오랜 동안 뭐가 쌓여 있는지를 알아맞히는 힘이에요. 우축은. 그래서 내부 감정을 알아맞힌다. 그 다음에 묘시는 뭐냐면 행동의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행동을 파악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센스티브한 센스쟁이에요. 그러니까 비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묘신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비서에 탁월한 에너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는 뭐냐면 심리 상담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심리 상담은 그 사람이 심리를 파악하고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힘이 강하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그다음 사람 상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도움이 되고, 요 묘시는 어떻다? 예, 사람의 행동.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식당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다가 물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말을 안 했는데도 물을 탁 갖다 줘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얼른 갖다 줘요. 저 사람이 휴지가 필요한 것 같아. 휴지 얼른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밥그릇이 필요한 것 같아. 얼른 갖다 주고. 그게 묘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혹시 묘신 있는 사람 있나요? 묘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센스티브하게 이게 센스 발휘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센스 발휘가 안 되는 분은 아픈 거예요. 네, 아픈 거예요. 원래는 센스 발휘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전체적인 것들의 이 감각이 문제가 뭐냐면 이 예측과 추측을 합니다. 예측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상태고 추측은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보가 있다,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 있느냐예요. 확인. 근데 이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확인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제일 4등급 하수예요. 하수. 예, 4등급 하수. 왜냐하면 이 하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럴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럴 거지. 너 그런 마음이 있지. 너 그렇게 하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얘기하면 누가 그런다고 해요? 아니라고 그러지. 너 훔칠 거지? 그러면 아, 예, 훔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도 제일 하수로 쓰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너 그럴 거지?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중수. 중수는 뭐예요? 지켜본다. 자, 내가 느꼈어. 그걸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뭐예요? 감시. 지켜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중수예요, 중수. 자, 두 번째 고수. 고수는 뭐예요? 그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주는 사람. 치워준다. 예. 근원을 없애요. 근원을 없애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초고수는 뭘까요? 예? 예. 줘버리는 거예요. 제공. 원하는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초고수예요.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보시면 돼요.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거 하나하나 이러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요거 훔칠 것 같으니까 얼른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미리감치 근원을 없애는 거고 초고수는 뭐냐면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런 이 특수한 에너지는 처음에 말했죠. 나를 죽일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다. 나를 죽일 정도로. 그러면 보세요. 너 그럴 거지 계속 이런 헛발질을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요. 악의적인 사람이에요. 하수와 중수는요. 악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든 간에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데 이 특수한 에너지, 이 강력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되죠. 아까 말한 천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보살피고 사람을 관리하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거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뭔가를 살려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골에 고아가 된,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인데 그 바닷가에 할머니 밑에서 커요. 근데 할머니가 해녀예요, 해녀. 이게 물질을 하는 그거 아마 영화 다큐 봤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얘한테 이 꼬맹이한테 중학생 정도 된 손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밥이나 챙겨 먹어 막 이렇게 해요. 쌍욕을 해요. 근데 애가 그냥 듣고 있으면서 할머니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다정하게 합니다. 그거는 할머니의 마음을 욕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품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욕이 욕으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속에 이상한 마음을 품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 미사수고 예쁜 소리 해도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못 느낄까요? 느껴요. 예. 이 안에서 안 좋은 마음으로 야, 너 예쁘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막 이씨 이런 마음을 품고 너 예쁘다 그러면 그게 섬뜩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언행일치, 사고와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왜곡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요? 느껴요, 느껴. 예. 특히나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느낀다고.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써서 자기를 관리하셔야 돼요. 예.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면 내 세포 하나 죽어요. 그냥. 내 세포 하나라도 죽지. 말로 비틀어지지. 그거 좋은 마음 품어야지 나쁜 마음 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예?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특히 누구부터? 네, 나부터. 예, 제가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내가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살려주면 내 옆을 떠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살려주는데 왜 떠나? 근데 내가 괴롭히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내가 괴롭히면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살리려고 하고 내 몸을 보살피려고 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몸을 존중해줘야 내 몸이 붙어있지. 안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예. 버티지 못하니까. 예? 내가 왜 병드느냐? 그거는 내 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마음을 품으시면 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항상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왜 아프냐? 왜 힘드냐? 내가 왜 괴롭냐? 그거는 나의 문제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남 탓할 이유가 없어. 내가 잘 관리하면 언제든지 몸은요 회복되게 돼 있고요.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점심시간 하신 다음에 1시까지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